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주제. 왜 차트 고수들은 그 많고 많은 보조 지표를 다 제쳐두고 거래량 이거 하나만 집요하게 파고드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수억 원 수업료 내면서까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 거래량 하나에 모든 답이 다 있었습니다. 아니, 주식 투자가 무슨 엄청난 비밀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력들이 돈을 쓰면요, 무조건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이 바로 거래량이에요. 이 돈의 흐름만 읽을 줄 알면 평생 써먹는 급등주 발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래량이란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은 주식이 시장에서 사고 팔렸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죠. 그런데 이 단순한 숫자가 말도 안 되는 주가의 움직임을 설명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함께 증가한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급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쭉 줄어들던 거래량이 어느 날 갑자기 급증을 한다면 어떨까요? 막 1000% 이렇게 급증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굉장히 강력한 매집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요. 강한 거래량이 매집의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건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은 이 강한 거래량 중에서도 좀 특이하고 찾기 쉽고 매매하기 쉬운 매집 패턴을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좀 쉬우니까 잘 기억해보세요. 첫 번째, 갭 뜬 자리입니다. 얼핏 생각하시면은 갭이 뜨면 무너질 것 같고 갭이 뜨면 그 갭을 메꾸러 내려올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보세요. 어떤 자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이 자리입니다. 자, ISC가 이때 갭을 이렇게 빵 띄웠어요. 굉장히 높이 갭을 떴죠. 근데 이 자리가 어땠나요?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냥 많이 터진 다음에 그냥 쭉 흘러내렸다면은 이거는 그냥 여기서 털었나 보다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지지를 했거든요.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지지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때 길게 위아래로 흔든 음봉 캔들이 하나 나왔는데 거래량 별로 안 나왔죠. 이게 힌트입니다. 자, 이 캔들은 시가가 22%, 종가가 24%. 그러니까 이 캔들 크기 자체는 2%밖에 안 돼요. 근데 저가가 15%, 고가가 29%. 그렇다는 거는 시가 대비 한 7% 정도까지 빠졌다가 고가 대비해서도 종가는 한 5, 6%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해줬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이렇게 흔들면서도 하락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해서 그것도 2% 정도만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다는 거는 이 안에는 물량을 가둬놨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때 가둬놓은 물량을 그 다음에 이 가격을 지지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물량을 가둬놓은 물량을 어쩌지 못하고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일부 털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매집 자리는 뭐다? 갭뜬 자리. 근데 갭뜬 자리 중에서도 거래량이 터진 갭뜬 자리. 근데 그 이후에 저점을 지켜주면은 더 좋다. 그리고 갭뜬 자리가 이렇게 막 위아래로 흔드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캔들 자체는 저는 좀 짧은 게 좋더라고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거래량 터진 캔들, 그리고 저점을 지키는 흐름, 그리고, 짧은 캔들이 좋더라. 다른 예시 하나 더 볼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딱 보이시죠? 거래량 정말 많이 터진 갭뜬 캔들. 이 캔들 보면은 시가가 6.38, 고가가 12.77, 종가는 10.17. 그러니까 시가 대비 종가가 한 4%밖에 안 오른 거예요. 역시나 짧은 캔들이죠. 그리고 거래량 많이 터졌고요. 그리고 그 저점을 지키다 못해 점점 상승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을 지켜준다는 건 무슨 의미? 여기에 모아놓은 매물을 가둬놨다는 의미. 가둬놨으니까 올려서 털어야겠죠. 그래서 올린 겁니다. 이런 자리.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알려드린다 그랬죠? 두 번째, 같은 위치에서 반복되는 대량 거래 캔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해성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비슷한 위치에서 대량 거래가 이렇게 반복이 됐어요. 같은 위치에서 대량 거래 캔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이 됐고, 이렇게 반복이 됐다는 뜻은 같은 위치에서 매집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매집을 했다고 해서 바로 주가가 이렇게 슝 오르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하지만 같은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생기는 대량 거래는 매집일 확률은 높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게 흘러내렸다가도 다시금 같은 자리를 회복을 해주고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매집을 했어. 이 자리 뭐 지켜주면 다음을 노려볼 수 있는데 못 지켜주면 일단 나오는 거. 그런데 그 다음번에 이 매집된 그 자리를 돌파해주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해보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이 상한가 들어갈랑 말랑 할 때, 이 앞에 매집 캔들 돌파했네 하고서 매수했다가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이때는 너무 급하게 급등을 해서 못 잡았다 싶으면 그 다음에 이런 자리 지지할 때, 이렇게 지지할 때 매수를 했더라도 계속 수익이 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자리 자체가 매집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자, 같은 위치에서 반복되는 대량 거래 캔들. 이게 결국은 박스권을 의미합니다. 박스권을 형성한 다음에는 바로 오르지 않을 수도 있음.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을 중심으로 이탈하면 버리고 지켜주면 수익 내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자, 에이징랜드입니다. 어떤 자리를 말씀드렸을까요? 여기에요. 요렇게 비슷한 자리에서 매집한 캔들 2개. 이건 작은데요?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700억이나 터진 거거든요. 얘가 너무 많이 터져서 그렇지 얘도 작은 게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거래가 터지고 싶어도 못 터진 거예요. 문을 닫았거든요. 상한가 가면 문을 닫는다고 얘기를 하죠. 문을 닫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더 이상 못 터진 거고 상을 말고 문을 닫을 정도로 강력하게 무언가 들어왔는데 바로 흘러내렸어요. 그러면 이때 상한가 잠금 물량 빠져나갔겠습니까? 못 빠져나갔겠습니까? 상을 잠그고 그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겠어요? 안 팔겠죠.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요거 상 따있던 개미들이 막 손절하면 그것까지 다 받아 먹었겠죠. 그러다가 더 흘러내렸다가 다시 상한가 돌파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네모네모 박스권을 완성을 시킨 겁니다. 이때는 윗꼬리 달고 쭉 내려와서 이 자리 상한가 자리 지지를 해줬으니까 종가 부근에 우리도 살 수가 있었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매도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런 자리 지켜주면 이렇게 이틀이나 지켜줬죠. 박스권 상단 이틀이나 지켜주면 그 다음날 또 매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매집이네. 이것도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 대량 거래 캔들이니까 이것도 매집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맞아요. 이것도 매집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볼 수는 있는데 그런 거예요. 자, 여기도 박스권이 있고 여기도 박스권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주식이 낮은 데서 사는 게 안전한가요? 높은 데서 사는 게 안전한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여기는 비교적 안전한 자리, 여기는 비교적 리스크가 높은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해서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내셨으면 여기서는 욕심을 줄이고 소량으로만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먹었으니까 이 이상 가는 거는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고 그냥 보내주던지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요 윗꼬리까지 나는 봐야지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럼 이게 매집이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면 팔아야지 라고 하고 있다가 여기서도 안 팔고 쭈루루루 흘러내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저점이 무조건 안전하다. 그리고 고점은 리스크 관리를 한다. 저점에서 매집이 있었는데 고점에서 일단 수익 실현을 했을 자리를 일단 한번 만들어줬죠. 그러면 저점에서 매집하고 고점에서 수익 한번 냈을 가능성이 있는 차트는 고점에서 너무 욕심부리지 맙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근데 뭐 이런 자리에서 아예 안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심하자. 또 하나 볼게요. 한미 사이언스입니다. 이거 어딜까요? 이거 살짝 변형인데 변형 응용이에요. 자, 여기 거리 터졌어요. 그리고 여기 또 거리가 터졌어요. 근데 아까 에이징랜드랑 패턴 비슷하죠? 완전 똑같진 않지만 이것도 매집은 매집이에요. 이게 조금 구분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여기 가격이 여기 종가가 36,500원 여기 종가가 39,000원 그러면은 한 10% 차이 나는 거거든요? 36,500원에서 39,000원이니까 10%도 조금 차이가 안 나겠다. 근데 그렇다는 건 뭐예요? 10%도 차이 안 나는데 여기서 매집하고 여기서 털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이 10% 정도의 차이는 그냥 같은 비슷한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캔들 중에 더 거래량이 많은 이쪽 캔들 중심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놓고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박스권을 또 지지를 해줄 때 다시 매수를 해보고 더 크게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이런 자리에서 매집 그리고 여기서 수익 실현 이런 자리에서 매집 그리고 요 자리는 조금 요 아래쪽 박스권보다는 조금 높은 자리니까 욕심 좀 덜 내야지 하면서 여기서 올라가는 중간중간 팔아버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만 더 응용을 해볼까요? 자,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주봉으로 봐볼까요? 자, 이거 이제 어떻게 보이세요? 월봉으로 봐볼까요? 자,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아이고, 이렇게 거리랑 터진 캔들, 이렇게 거리랑 터진 캔들, 이렇게 거리랑 터진 캔들, 거리랑 터진 캔들. 요렇게 매집. 그리고 돌파, 상승. 다시 주봉으로 볼까요? 자, 요렇게 매집을 해놓고 상승. 일봉으로 볼까요? 요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이 박스권 추세를 지지하고 상승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변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거리랑 터지고 얘가 이 매집의 저점과 고점이 점점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정도 완만한 기울기로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볼게요. 이게 높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기울기로 일정한 패턴으로 만들면서 올라가는 거는 매집이에요. 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다음에 주가를 막 이렇게 뺐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기는 해요. 이게 매집인데 매집을 이렇게 뺐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시황이잖아요. 시황. 이때 로봇주 엄청나게 강했죠. 원익홀딩스, 로보티즈, 또 하이젠 RNM, 클로봇, 사면, 로봇주들이랑 로봇주들을 다 가고 있었어요. 근데 휴림 로봇이 지 혼자 요까지 굴파기 했다가 다시 개미 털고 간다고요? 그러진 않죠. 이 종목이 어느 날, 이렇게 봅시다. 요 자리 보이시죠? 요 자리. 요 위아래 꼬리 긴 이런 캔들이 어느 날 딱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주목을 받았으니까 그날 저녁에 그 상승률 상위 정리를 하면서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야? 고점에서 거래 터졌네. 털기였네. 세력이 팔고 나갔나 보네. 하실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매집했는데 요새 로봇 좋던데. 휴림 로봇 재료 좀 한번 공부해 볼까? 이거 패턴이 일정하게 올리는 게 수상한데. 지금 가로로 보면은 여기 앞쪽 고점 여기 이렇게 딱 지지하고 마감을 했는데 종가 이거 요러고 있다가 기울기 확 올라가는 거 아니야? 기울기 이렇게 확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러면서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예요. 왜냐? 같은 위치에서 반복되는 대량거래 캔들은 매집이니까 그리고 박스권이니까 그리고 바로 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황이 받쳐주니까 시황 믿고 박스권 상단을 깨면 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뭘 굳이 막 칼같이 버릴 필요 있겠습니까? 시황이 받쳐주는데. 자, 여기 좀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 흔드는 캔들 요거였죠. 이 캔들의 저점을 지켜줬어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자
요 캔들 저점 대비 종가가 한 3% 맞죠? 3%, 4%, 3, 4%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한 5% 정도 손절 잡고 들어가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5% 손절을 잡았는데 기대 수익은 여기서만 팔아도 엄청나죠. 여기서 팔면 더 엄청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갔잖아요. 제가 대량 거래 캔들 중에서 피해야 할 거래량 패턴도 준비를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자, 이거 지금 잘 들어놓으세요. 대량 거래 캔들 패턴 위험 신호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건데 숙제가 있어요. 미리 봐두셔야 될 거. 자, 바닥 찾는 패턴. 오늘 배우신 객등 자리 같은 위치에서 반복되는 대량 거래 캔들 이 두 가지 있죠. 이것들이랑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바닥 찾는 패턴. 이거 숙제예요, 숙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박제 해놓을 테니까 꼭 가서 보시고 시너지 내시고 수익 크게 내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제가 대량 거래 캔들 패턴 이거 영상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 다시 만나요. 안녕.